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생활 6개월 차 김준환입니다. 저는 대구에서 22년간 쭉 살다가 주니어 보드에 합격하면서 상경하게 됐어요. 주니어 보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엄청 좋은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침 광고회사에 한 발짝 가까이 갈 기회가 간절했고, 그래서 활동 전부터 이미 마음은 회사가 있는 신사에게 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주니어 보드가 팀 과제 회의에 해서 모이는 일이 되게 잦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 대구에서 서울까지 매번 완복을 하려면 돈과 시간이 엄청 깨져요. 통장이 그만하래요. 근데 예금주 김준환은 계속 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뽑혔는데. 그래서 저는 서울에 올라와서 살지 결정을 해야 했어요. 서울에 올라와 살면서 남는 시간에 아르바이트로 제가 쓸 돈을 벌고, 그러면서 주니어 보드 활동에 집중하는 게 저에겐 더 유리한 선택이었거든요. 부모님은 처음엔 반대를 하시다가 결국엔 너 알아서 다 하라고 제 결정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김준환 인생에 처음으로 상경하는 일이 생겼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 나름 서울에 오면 하고 싶었던 일들이 많았어요. 해진역 한강공원에 가서 허니 순살 콤보와 캔맥주 한잔하기 가장 해보고 싶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한남동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트 디렉터가 있거든요. 그 아트 디렉터가 운영하는 카페를 가보고 싶었습니다. 이 외에도 홍대 길거리를 걷다가 아주 우연히 래퍼 우원재와 마주치기, 이태원에서 밤늦게까지 놀면서 택시 잡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실제로 확인해보기, 성수에 있는 블루보틀 오픈 1시간 전부터 가서 눈치 싸움하기 등등 정말 많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이야기할게요. 근데 현실은 달랐어요. 서울에 온 첫날 제가 한 일은 전혀 저런 게 아니었거든요. 저는 서울에서 제 현실을 깨닫고 바로 쓸 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 면접을 가야 했어요. 마치 비웃기라도 하는 것처럼 서울은 첫날부터 제 기대를 무참히 꺾었습니다. 그렇게 서울에 첫 발을 내디딘 순간부터 지금까지 저는 쭉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서울 망했으면 좋겠다. 제가 서울에 온 첫날 혼자 방을 보러 다녔어요. 그때 예산이 얼마 없었는데 제가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해도 고시원까지 가게 될 줄 몰랐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고시원 맞아요. 고시원은 정말 좁아요. 저 하나 누우면 방 반이 그냥 꽉 찹니다. 벽은 너무 얇아서 판자를 사이에 두고 모르는 사람과 같이 사는 것 같아요. 방음은 그냥 안 돼요. 매번 통화는 밖에 나가서 음악은 항상 이어폰 끼고 들어야 했습니다. 근데 진짜 미친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기 서울의 고시원 월세가 제가 대구에서 다니는 대학교 원룸 월세보다 조금 더 비싸요. 근데 방 크기는 무슨 4배나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더 미친 건 저는 23살 대학생이니까 돈이 없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침에 멀끔하게 입고 출근하시는 직장인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저들처럼 나중에 서울로 취업을 하게 되면 다시 고시원에 가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한국 땅은 참 넓은데 근데 왜 이 망할 서울에 좋은 게 다 몰려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도 몰려서 우리가 발 뻗고 잘 공간이 이리도 좁은지 모르겠습니다. 퇴근 시간에 언제 한번 지하철을 탄 적이 있어요. 앞에는 참 나도 한때 가고 싶던 대학 과잠을 입은 19학번 새내기가 있었고요. 여의도역에서 탄 아저씨는 여의도 직장인인 것 같아요. 떠드는 아주머니들 말소리를 들으니 요즘은 어느 지방 땅을 안 사면 손해래요. 제가 사는 대구에 재개발되는 지역이 있었는데 재개발 결정이 나기도 전에 타지분들이 다 와서 사놓으셨더라고요. 요즘 돈 많은 사람들은 투자 정보에도 빠르다던데 그게 바로 저 아주머니들 같아요.
아마 그들은 모르겠지만 여기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며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선망하는 대상인 것 같아요. 제가 대구에서 지하철을 타며 만나는 사람들과는 참 다른 사람들이었거든요. 저는 대구에서 지하철에서 단 한 번도 어떤 사람을 보며 저 사람 부럽다, 더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보이지 않기에 저 멀리 존재한다 생각했습니다. 너무 아득해서 그저 상상만 할 수 있었고요. 근데 대구에서 너무나 멀게 느껴졌던 그런 사람들은 어디 다른 데 흩어져서 살고 있던 게 아니었어요. 여기 서울에 다 계시더라고요. 그냥 그들은 서울에서 지하철을 빽빽하게 채우는 사람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서울에 살며 서울 사람들과 교류하다 보니 그들이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세상에 이렇게 배울 기회가 많은지 몰랐습니다. 뭐든 원하면 배울 수 있는 서울이더라고요. 팝업 스토어, 독립서점, 전시회, 세미나 등등 대구에서는 있는지도 몰랐던 흥미로운 경험들이 넘쳐납니다. 제가 광고 기획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건진 모르겠지만 잘 기획된 장소에 가서 체험하는 것만으로도 배우는 게 많더라고요. 좋아하는 작가에게 글쓰기 수업 받을 수 있는 클래스가 있는 것도 저는 여기 서울 와서 처음 알게 됐어요. 물론 대구도 인터넷이 되고 그리고 그런 정보들이 인터넷에 있으니까 알려고 노력하면 충분히 알 수는 있겠죠. 다만 알게 되는 시기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쩌다 광고로 화면에 떠서 그 정보를 접하게 되는 것과 주변 지인이 직접 그 활동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전해 듣는 건 다르잖아요. 그리고 기껏해야 인터넷에서 후기 보면서 간접 체험하는 것과 직접 서울에서 이걸 체험하는 건 또 다르잖아요. 저에게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와, 그런 게 있어? 정말 대박이다 이런 소리가 나올 것들을 서울 사람들은 그냥 원래 알고 있더라고요. 많이 보고 경험할수록 배우는 것도 많다고 하던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얼마나 뒤처져 있을까요? 이렇게 서울 생활을 하다가 부모님을 뵈러 가끔 대구로 내려갑니다. 근데 창밖 풍경이 서울에서 대구로 바뀌면 마음이 안 좋아요. 격차가 바로 느껴지거든요. 다 같이 좋은 거 누리면서 살면 좋겠다 싶은데 근데 현실은 그럴 수 없기에 어쨌건 저는 다시 잘 살기 위해 서울로 올라와야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운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겠죠? 마지막으로 영화 얘기 하나 하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다들 영화 기생충 보셨죠? 저는 그 영화가 상당히 처참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재밌다, 상징이 대단하다 라며 즐기고만 있더라고요. 저는 영화의 마지막에 나오는 살인 장면보다 함께 사는 사람들의 고난에 대한 그들의 무심함이 더 섬뜩했습니다. 누군가에겐 하루하루 살아나가야 되는 현실이 누군가에게는 그저 오락거리로 소비되고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상 김준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